손흥민이 나왔다면 전반전에만 두세 골은 넣고 후반전은 하지도 않고 바로 퇴근해도 될 정도의 경기였지만 수준 떨어지는 토트넘의 몇몇 선수들 때문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일부 팬들은 저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조롱하면서 손흥민이 출전해서 전반전에만 두세 골 넣고 퇴근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손흥민 없으니 손흥민 흉내를 내는 선수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큰 실력 차이 때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 호스퍼는 25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페이지 3차전 홈경기에서 알크마르와 격돌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했고 유로파 리그에서 카라바흐 FK, 페렌츠바로시를 연달아 격파한 토트넘은 승점 6점을 쌓아 3위에 위치해 있으며 1승 1패에 그친 알크마르는 승점 3점으로 18위에 있어 체급이 아예 다른 팀이라는 것이 영국 현지 축구 전문가들의 중문입니다. 많은 팬들의 관심사는 이날 경기에 손흥민이 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였다. 그럴 것이 토트넘은 알크마르 경기를 갖고 불과 3일 만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만약 알크마르와의 경기에 출전하고 리그 경기에도 출전하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팬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영국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 전담 기자로 활동하는 롭 게스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토트넘 선수단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롭 게스트는 영상과 함께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윌슨 오도베르트가 알크마르 전을 앞두고 훈련에 복귀했지만 손흥민과 제드 스펜스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펜스의 경우 아예 훈련에 함께하지 않은 손흥민과 달리 개인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훈련 영상에 손흥민이 안 보이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결장이 의심되던 와중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서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24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알크마르와의 유로파 리그 경기에 손흥민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요일 오후에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4대1로 꺾은 경기를 통해 부상에서 복귀한 주장 손흥민이 약간 아프다고 말했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웨스트햄 전이 끝나고 약간의 통증을 느꼈지만 어쨌든 알크마르전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우리는 손흥민을 제외하고 손흥민의 몸 상태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몇몇 축구 팬들은 지난달 말 부상을 당해 토트넘의 공식전 3경기를 연속으로 명단 제외될 때 브라이턴에게 대역전패를 당했던 것처럼 22일 만에 돌아온 손흥민이 또다시 부상이라니 절망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팬들의 실망감을 접한 후 손흥민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건 맞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무리하게 기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32세인 손흥민의 나이와 그의 회복력을 고려하고 이번 상대인 알크마르는 최상의 전력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핵심 선수인 손흥민의 컨디션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4-1-4의 일전형을 선택하면서 히샬리송이 원톱에 서고 베르너와 무어가 좌우 날개로 배치되었습니다. 메디슨과 베리, 바이트가 미드필더진에 포진했고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나서고 우도기와 포스터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선발 라인업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예상외 라인업이라고 말하면서 이 경기에 메디슨이 선발로 나온 것을 보면 주말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말하는데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브라이턴전 대역전패를 당할 때 중앙에서 수비 커버를 거의 하지 않으며 팀의 패배를 수수방관했던 메디슨의 포스테코글루가 완전히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공격할 때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면서 손흥민의 공격력을 깎아내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전술적으로 그는 앞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메디슨에게는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손흥민처럼 이타적인 움직임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지 못할 경우 포스테코글루의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서 전반 4분경 왼쪽에서 베르너가 반대쪽 포스트를 보고 크로스를 올렸고 이것을 쇄도하는 마이키 무어가 헤딩으로 연결했으나 골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완전히 노마크인데 저걸 못 넣는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전방에 없으니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 이번 경기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반이 20여 분 흘러가면서 골이 터지지 않자 일부 전문가들은 알크마르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공간을 주지 않는데 페널티 박스까지 토트넘이 어찌어찌 볼을 운반하지만 무리가 되는 토트넘의 고질병이 도지면서 답답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의 부재만 절실히 느끼는 장면들만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 26분 베르너에게 결정적 찬스가 연결되지만 이것을 골문 앞에서 소극적인 슛을 해버리면서 골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여자 선수들도 저거보다는 강하게 찰 수 있겠다. 고 한숨을 쉬면서 마지막 슈팅 장면에서 베르너는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했다. 베르너는 슛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또 다른 팬들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손흥민이 저 위치에서 저 찬스를 맞이했다면 골로 연결되고 남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경기도 전반전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득점으로 끝낼 판이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저런 결정적 찬스를 토트넘이 살리지 못하면 완전히 내려앉은 알크마르에게 역습 딱 한 번으로 선제 실점을 당하면 답이 없어진다. 고 염려하면서 전반전에 이미 그런 징후들이 등장하고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전반 40분경 알크마르가 높은 수비 라인에 토트넘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노마크 단독 찬스를 맞이하는데요. 이때 포스터가 뛰어나와 슈팅각을 좁히며 가까스로 방어하는 장면은 많은 팬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토트넘은 결국 티모 베르너를 빼고 브레넌 존슨을 투입합니다. 후반 50분경이었는데요. 몇몇 팬들은 메디슨이 웬일로 저런 상황에서 양보를 다 하느냐.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것을 배운 것 아니냐. 저번 경기에서 전반전 교체를 당하더니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몸 상태 때문에 결국 솔랑케로 교체되었고 베리가 발렌티노로 교체되고 메디슨을 사르로 교체해 중앙의 미드필더진이 모두 교체됩니다. 결국 토트넘은 알크마르에게 1대0 승리로 승점 3점을 가져오는데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있었다면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 전반전에 이미 두세 골이 들어갔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것은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다. PK가 아니었다면 0대0으로 끝날 뻔했던 졸전이라고 평가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